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경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시간 내용은 AWS IoT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국내 사례를 시험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는 요즘 모든 산업 분야의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부에서 자신들이 쓰는 기기들을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연결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여 해당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들이 가지는 기기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공공, 홈, 유통, 생산, 농업, 교육, 자동차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IoT라는 용어를 쓰지 않던지 자신들의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IoT를 위한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프로토콜입니다. 사물이 서버와 통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사물 간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백억 개의 사물들이 서버에 연결하고 거기에 붙여진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확장성입니다. 또한 그렇게 많이 올라온 메시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물을 안전하게 인증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메시징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메시지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리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 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한된 리소스에 이러한 프로토콜을 탑재할 수 있는 디바이스 SDK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IoT 플랫폼이 필요한 기술은 엠베디드, 클라우드,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70여 개의 서비스들은 이미 이러한 IoT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들이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고가용성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WS IoT 제품은 작년 10월 리인벤트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고객 사례와 같이 이미 AWS IoT가 발표되기 전에 필립스 헬스케어, 소노스 스피커 시스템, 타일, 그리고 BMW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AWS를 IoT 플랫폼의 파트너로 손잡고 구축하였습니다. AWS IoT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강력한 AWS 70여 개의 솔루션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IoT 비즈니스를 더욱더 쉽고 빠르게 가속화시켜 줍니다. AWS IoT는 사물을 사물로, 사물을 사람으로, 사물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보시는 왼쪽에 5개의 컴포넌트가 AWS IoT가 가지는 핵심 컴포넌트들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능들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컴포넌트를 서버에 설치하실 필요도 없고 해당 서버의 확장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도 없고 해당 서버의 이중화나 DR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단지 각 컴포넌트에 맞는 기능들을 해당 컴포넌트 관리 화면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한다거나 설정하는 것만으로 AWS IoT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IoT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개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AWS 기존 솔루션으로 심리스하게 매우 간편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보시는 차트가 AWS IoT가 가지는 핵심 컴포넌트와 그에 따른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디바이스 SDK가 탑재된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로 인증 인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온 메시지는 룰 엔진으로 전달되어 메시지가 필터링되고 필터링된 메시지는 다른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컴포넌트와 통신해서 심리스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메시징 관련 컴포넌트들입니다. 디바이스 메시징은 디바이스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는 보시듯이 MQTT, HTTP, 웹소켓과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 추가적인 IoT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방법은 토픽 기반 메시징으로 해당 토픽의 메시지를 퍼블리시할 수 있고 또는 토픽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메시지 다큐멘트의 포맷은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는 JSON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징을 위해서 기기와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간의 인증은 TLS 1.2 기반의 표준 인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암호화 통신이 TLS 1.2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관련된 부분은 뒷장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 위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늘 자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확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AWS IoT 플랫폼을 쓰실 때 사물을 하나를 연결하건 아니면 수백여 개의 사물을 연결하건 AWS IoT 플랫폼은 해당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안입니다. 주로 해당 사물과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간의 메시징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인증 과정과 그 다음에 암호화 세션을 맺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IoT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보안의 대상은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당 IoT 플랫폼을 사용해서 정보를 얻어갈 사용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사용자와 사물이 연계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서비스 리소스에 대한 인가와 퍼미션 제어가 필요합니다. AWS IoT 플랫폼은 이러한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한 인증과 인가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물에 대한 인증과 인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사용하실 때 해당 웹사이트와의 인증 방법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때 쓰이는 방법은 웹서버를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익명의 사용자로 해당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아마존닷컴이라는 쇼핑몰을 들어가서 HTTPS 통신을 하시게 되면 그 과정이 보고 계시는 아마존닷컴 사이트가 해커가 운영하는 스니핑 사이트가 아니라 정식으로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을 HTTPS를 통해서 서버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자가 상품을 줘야 한다거나 하는 액션은 그냥 익명의 사용자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사물 인터넷, IoT 플랫폼에서도 동일할까요? 익명의 사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IoT 플랫폼은 자신이 통신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WS IoT 플랫폼은 이러한 사물과 IoT 플랫폼의 인증을 위해서 TLS 1.2 기반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X.509 기반의 인증서의 인증이고요. 인증되고 난 다음에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서 기반으로 인증된 사물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퍼미션 셋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퍼미션 셋은 폴리시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미리 IoT 플랫폼에 정의를 하고 해당 정의된 폴리시를 인증서에 바인딩하는 형태로 저희는 사물의 인증과 인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지난달 시카고 서밋 기준으로 사설 CA 인증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기존까지는 AWS IoT가 사물용 인증서를 발급할 때 썼던 CA 인증서는 공용의 AWS IoT의 CA 인증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PKI 시스템의 CA 인증서를 AWS IoT에 등록해서 해당 CA 인증서로 사물용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조 라인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해서 해당 기기에 심었다면 이미 발급된 인증서를 AWS IoT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해당 인증서에 서브젝트 네임과 같은 프로토콜을 정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해당 인증서에 바인딩되는 사물의 권한 세신 폴리시의 샘플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예제는 토픽 푸에 해당 인증서로 인증받은 기기가 메시지를 퍼블리시할 수 있으나 토픽 바의 메시지는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없다라는 폴리시의 예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물과 AWS IoT 간의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사람과 리소스에 대한 인증과 인가 부분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증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계정 서비스인 IAM을 그대로 가져서 적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코그니트라고 불리는 OOS 기반의 외부 인증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자 인증 범위를 넓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소켓 시그니처 버전 4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을 추가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리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증된 사람이나 인증된 기기가 IoT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로 쓸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걸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퍼미션 셋인 IAM 롤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보안은 엔드-투-엔드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메시지에서 과연 서버에서 처리해야 될 그리고 액션이 필요한 의미 있는 시그널은 어떤 것이냐를 찾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능은 AWS 룰 엔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물은 사람과 달리 자신이 이게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은 자신의 센서 데이터 모든 것을 IoT 플랫폼에 던지게 되고요. 해당 메시지의 중요도는 IoT 플랫폼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IoT 플랫폼의 메시징 필터링은 핵심 기능 중에 핵심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 플랫폼의 룰 엔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친숙한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친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SQL 쿼리 랭귀지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데이터 소스를 담아 셀렉트 문을 짜듯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토픽 메시지를 데이터 소스로 삼아 필터링 조건을 걸고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SQL 구문 내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함수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메시지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변경된 메시지를 이어서 연속적인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보시는 화면인데요. 셀렉트 구문 내에 다수의 함수들이 써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뽑혀진 메시지는 액션이라는 스크립트 내에 IoT 플랫폼 내에 다른 토픽으로 리퍼블리시 하도록 지금 짜여진 샘플 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IoT 룰 엔진에서 룰 쿼리를 만들어내는 샘플 UI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될 것은 보시는 토픽 네임과 컨디션 조건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뽑을지 JSON 어트리뷰트 네임만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파라미터만 적으면 위에 SQL 구문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룰 엔진의 또 다른 기능은 제3의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액션 부분입니다. 현재 룰 엔진에서 1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서비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필터링된 메시지를 가지고 룰 엔진의 액션을 람다 펑션으로 호출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필터링된 메시지를 S3나 다이나모DB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당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네시스 빅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클러스터링에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 IoT에서 사용되는 다른 토픽 메시지로 해당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일렉스 서치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해당 메시지를 클라우드 와치 내 대시보드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누울 엔진에서 액션을 구성하는 화면인데요. 앞서 보신 코리를 만드는 화면 바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샘플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이미 키네시스 액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IoT의 다른 토픽에 리퍼블리시하는 액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셀렉션 박스를 통해서 일렉스틱 서치를 선택하고 해당 일렉스 서치에 클러스터 도메인을 입력하는 과정으로 액션을 연계하는 화면입니다. 하나의 필터링 메시지에 N개의 액션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수백억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가는 플랫폼에서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트 박스로 단순화시키는 화면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심플한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9개의 인터페이싱된 액션 이외에 이 액션을 통해서 제3의 2차, 3차 서비스로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AWS 서비스로 연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짜신 API를 람다나 SNS나 SQS와 같은 서비스로 연계해서 호출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예는 최근 화두인 머신러닝 시스템을 연계하는 화면입니다. S3의 메시지 필터링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걸 기반으로 머신러닝 엔진을 돌리고 그리고 예측된 결과값을 다시 피드백 맞는 구조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URL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한 연계 방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디바이스 섀도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IoT 플랫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기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상의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바이스와 통신하려고 할 때 해당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상에서 존재하는 가상의 섀도우와 통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해당 실제 디바이스가 오프라인 상태로 바뀐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서비스 경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구소의 질량 분석기가 수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를 디바이스 섀도우에 보고를 하고 자신은 오프라인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은 디바이스 섀도우에 보고된 리포트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연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인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켜져 있는 시간이 더 많나요? 아니면 꺼져 있는 시간이 더 많나요? AWS IoT는 이렇게 IoT 플랫폼에서 사물이 가지는 특성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태로 될 수 없는 사물의 특성을 위해서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요청한 desired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해당 사물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reported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값의 델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터스 셋을 버저닝해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 사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순간 이러한 섀도우 스테이터스를 가져가서 최신 스테이터스로 싱크업하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디바이스 관리 부분입니다. 디바이스 관리는 레지스트리라는 컴포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IoT 플랫폼에 연결되는 모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됩니다. 이때 등록될 때 다양한 디바이스 프로파일, 속성들을 함께 가지고 등록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펌웨어 버전이라든지 시리얼 번호, 디바이스 그룹 등이 추가로 정의돼서 디바이스의 멤버십과 같은 레파지토리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디바이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펌웨어 정보를 가지고 최신 펌웨어를 S3에 올려놓고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스테이터스를 DynamoDB에 히스토리를 쌓는 그러한 샘플 예시입니다. 예, 지금부터 AWS IoT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내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글로벌의 홈 IoT 솔루션이고요. 코롱 베니트 허창현 과장님께서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오롱베이트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 및 개발 직무를 맡고 있는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오롱베이트에서는 AWS IoT를 이용해서 코오롱 글로벌의 홈 IoT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시험 및 아키텍처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 무역, 유통, 스포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홈 IoT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높은 기술력으로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로는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더 프라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부터 비콘, 그리고 음성인식기기인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홈 IoT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제어하고 있는 디바이스로는 전구, 윈도우 센서, 보일러, 사이렌, 도어락, 스위치, 카메라 등등의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있고, 각 디바이스는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WS IoT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비콘은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AWS IoT의 룰 엔진과 연결하고, 해당 룰 엔진에서는 비콘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가 그 상태에 따라서 각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RESTful 방식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람다를 호출해서 람다에서는 AWS IoT의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코는 아마존 디벨로퍼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스킬 킷을 통해서 람다를 연결하고, 람다에서는 AWS IoT의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IoT와 연결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즉 다이나모DB, S3, SNS, RDS 등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관리 및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별 시연을 통해서 각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AWS IoT와 그 연결된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각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제실 모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un Home in Mode. Okay. Success run. Colon home service in mode.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용자는 음성으로 집안에 있는 전구에 불을 켜고 전원 플러그에 불이 들어오고 보일러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에코는 아마존 디벨로퍼 포털에서 해당 스킬을 만들고, 그 스킬에는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람다와 연결을 시킵니다. 람다에서는 홈 인 모드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AWS IoT의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를 어떻게 제어해라 라고 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외출을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사용자는 이 비콘을 가지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비콘을 가지고 특정 거리만큼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콘을 가지고 특정 거리만큼 떨어졌더니 사용자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집 밖을 나가면 각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비콘은 AWS IoT의 룰 엔진에서 해당 비콘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해당 룰 엔진에서는 그 상태에 따라서 람다를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룰 엔진 쿼리를 보시면 외열절에 비콘의 로케이션이 10m 이상 떨어졌을 때 람다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쿼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에서는 앞에서 보신 제실 모드와 마찬가지로 AWS IoT의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외출을 했고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사용자는 모바일을 통해서 보안 모드라고 설정하게 되면 집 안의 상태는 보안 상태로 변경이 되고, 도둑이 들어오면 그것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 센서가 도어 센서인데, 이 도어 센서가 서로 탈착하게 되면 전구에 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켜지고, 그리고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모바일을 통해서 보안 모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스마트 홈 앱이고요. 시나리오에서 보안 모드로 선택을 합니다. 보안 모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눌러가지고 지금 예. 보안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도어 센서를 서로 탈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레이턴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통 여기 있는 사이렌에 소리가 울리고 전구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카메라에 도둑의 사진이 찍혀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모바일은 RESTful 방식으로 API 게이트와 연결하고 API 게이트에서는 람다랑 연결합니다. 람다에서는 AWS의 RDS 서비스를 통해서 집 안의 상태가 보안 상태다 라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어 센서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AWS IoT의 룰 엔진에서 해당 도어 센서의 상태를 체크한 후 람다를 호출하게 됩니다. 람다에서는 RDS를 통해서 집 안의 상태가 보안 상태이면 AWS IoT의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각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왜 AWS IoT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는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비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달 7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버에 대한 자원을 관리할 필요 없이 AWS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만으로 관리 및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은 모두 S3에 올라가고 있고 AWS IoT를 통해서 수집된 로우 데이터들은 다이나모DB에 저장해서 저희는 스토리지 및 그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안적인 문제입니다. AWS IoT와 디바이스는 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서로 신뢰성 있는 인증을 하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홈 IoT 비전은 IoT와 홈 네트워크를 통합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주거시장과 미래의 주거시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니어 케어, 베이비 케어, 헬스, 뷰티 등의 사용자 중심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AWS IoT를 기반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주거시장에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주거 문화의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코오롱 베니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도 그 AWS IoT를 제품을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아키텍처의 상용 제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AWS IoT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의 공식 스타트킷 파트너사들입니다. 현재 10개의 스타트킷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인텔 에디슨 보드 가지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oT 페스티벌을 수행했었고요. 현재 이제 그 1층의 부스에 IoT 페스티벌 결과의 산출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많이 쓰시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데 보드 위에 노드.js SDK나 또는 C SDK를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AWS IoT에 연결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AWS IoT 디바이스 SDK 셋들인데요. 엔베디드 시스템에 쉽게 포팅 가능한 C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마트폰용 iOS,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노드.js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SDK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WS SDK 셋도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디바이스 특화된 디바이스 SDK 셋들입니다. 끝으로 프라이싱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표가 가격이라서 조금 약장서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요. 실제로 AWS IoT를 고객사한테 몇 번 딜리버리 했을 때 해당 고객들의 반응은 이 가격도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IoT 플랫폼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로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시스템 때문에 그 코스트 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웹 서비스의 AWS IoT 플랫폼은 100만 개당 5불이라는 가격 티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가격 정책 위에 다른 가격 프라이싱 리스트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화해서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요. 해당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IoT 비즈니스를 계획하실 때 굉장히 손쉽게 ROI 모델을 디자인할 수 있고 수익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WS 솔루션처럼 프리 티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5만 개의 메시지를 1년 동안 매월 25만 개의 메시지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WS IoT 세션이고요. 가시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좋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